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래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계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일단 이 시계는 남자분들한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시계인데 여자분들한테는 그 코가 99% 이상인 시계로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도 저처럼 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러치로 착용하시기에 이만한 시계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평소에 실제로 이 시계를 가장 많이 착용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시계는 히든 클라스프 안에 버클을 티타늄 소재로 채택해서 중량이 메탈 워치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데일리 워치로 딱인 데다가 막 착용해도 기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세라믹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신품 대비 중고가가 낮게 형성돼서 명품 시계치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가격대에 비해 너무 유명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넬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시계 모르는 분들도 이 시계를 보고 물어볼 때 그 시계 어디 거야? 그러면 샤넬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 샤넬 어쩐지 이뻐 이렇게 반응이 꽤 핫한 그런 압도적인 시계인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정도 인지도에 비해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렇게 가성비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시계 샤넬 J20입니다. 여러분 샤넬은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브랜드죠. 그리고 실제로 여성만을 위한 극도로 여성스러운 브랜드였죠. 이 샤넬이 시계 시장에 프리미에르라는 시계로 처음 진입한 게 87년이에요. 1987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35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계 시장에서의 역사 자체가 짧죠.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로 명성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루이비통 그리고 에르메스조차도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시장이 시계 시장이에요. 근데 이 명품 시계 시장 반열에서 샤넬은 나름대로 오랜 기간 버텨내면서 지금도 발전하는 중입니다. 누가 봐도 여성스러운 라인의 프리미에르라는 시계로 시작했던 샤넬이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려고 노력한 거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였거든요. 제가 저번에 오데마픽의 2631호편에 말씀드렸듯이 유니섹스를 선두에서 대성공을 이뤄낸 선두주자가 바로 샤넬인 거죠. J12를 처음 착안하기 시작한 거는 샤넬의 아티스트 디렉터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요트 경주를 보다가 요즘 사람들의 활동을 고려해서 가볍고 방수 잘 되고 스크래치 잘 안 나는 전천후 스포츠워치를 제작하고 싶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J12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켰어요. 그 결과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J12는 세라믹을 사용한 최초의 유니섹스 워치 컬렉션으로 출시 초기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샤넬이 당시만 해도 외장 소재로는 대중적이지가 않던 세라믹을 선택한 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종 창립자인 가브리엘 샤넬, 그러니까 코코 샤넬이 고급 기성복 소재로는 그때 당시 잘 안 사용하던 저지랑 트위드를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혁신을 이뤄냈잖아요. 그 정신을 아마 시계 제조에도 좀 투영하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어요. 트위드 하면 샤넬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계에서도 딱 샤넬 하면 떠오르는 소재를 뭔가 새롭게 채택하고 싶었는데 그게 세라믹으로 됐던 거죠. 이런 이유에서 샤넬 J12는 대체제가 없어요. 이런 시계는 오로지 얘밖에 없는 거예요. J12. 그러니까 샤넬 트위드의 대체제가 없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인식처럼 트위드를 아무리 어떤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내도 샤넬 짭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강하게 인식이 박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라믹 시계는 샤넬 이렇게 인식을 박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그래서 멀리서 누가 봐도 샤넬 시계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창조해낸 거예요. 얘네도 알았어요. 샤넬이 시도하면 성공한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거고요. 실제로도 J12의 대성공은 시계업계에서 세라믹이라는 소재 자체의 위상을 달라지게 할 만큼 파급력이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이 시계를 누가 차도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고작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젠 한눈에 보자마자 J20이라는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뤄낸 거죠. 이 시기의 샤넬은 백이나 신발, 의류 이런 건 인식 때문에 남자한테 입히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샤넬이
남자들도 착용하는 샤넬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니섹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공략하기 시작한 건 향수 같은 것들부터였어요. 2004년도에 알리로 옴무 스포츠를 내놨고, 이 시기쯤에 라거펠트는 샤넬의 인식을 유니섹스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계 역시 J21을 내놓고 밀어붙이면서 유니섹스를 노렸죠. 샤넬은 원래 TV 광고를 안 하는 귀족 마케팅을 채택하는 업체 중 하나거든요. 샤넬도 근데 이 시기에 J22만큼은 공격적으로 광고를 내보냈어요. 시계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거죠. 신제품을 런칭했으니까요. 그리고 액세서리류까지 유니섹스로 내놓으면서 샤넬은 향수, 시계,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액세서리 역시 세라믹으로 밀었는데, 이 세라믹으로 만든 액세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9년도쯤에 방영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구준표 나오고 F4 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엄청 떴던 그 드라마에 재벌 2세로 나왔던 인물 구준표가 세라믹 반지를 착용하고 나오면서 뭔가 샤넬은 여자만의 전유물 같은 이미지를 한국에서도 깨트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저도 이 반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요. 그 소재를 가진 시계나 샤넬 J12 짝퉁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것들이 눈에 더 익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J12가 여성 시계라서 착용하기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20년 전의 인식에서 좀 깨어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이미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2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2020년도쯤에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라고, 이거 예쁘다고, 계속 괜찮다고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롤렉스 동호회에서 검색창에 어지간한 시계들 검색해보시면 제가 사라 마라 이런 것도 많이 해드렸고 심층 리뷰도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시계 카페인 롤렉스 동호회 가셔서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샤넬 J12 장점에 대해서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덧붙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장점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리테일가 대비 중고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약 3분의 1 정도의 피를, 마이너스 피를 주고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계들이고요. 새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매장 가서 사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시계를 좋아하지만 이 시계 현재 중고가가 워낙 좀 매력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에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리테일가 3,600만원짜리 모델인데 중고가는 1,000만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굳이 새 상품 구매하지 않으셔도 소재가 세라믹이라서 시계가 어지간하면 깨끗해요. 그래서 데일리 투러치로 사용할 시계를 굳이 정가 다 주고 구매하실 필요 없이 지금 마이너스 P일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낮은 중고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J12는 엔트리가 곧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굳이 뚜루비용이나 문페이지 같은 하이엔드급 기술력이 들어간 J12를 구매하지 않고 노멀한 모델을 구매하시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형 중고의 경우에는 300, 400만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명품 시계는 현재로서는 J12가 유일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J12는 샤넬의 독보적인 헤리티지를 계승한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냐면 메탈 시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특정 브랜드를 비하는 건 진짜 절대 아니고요. 가격대로만 설명드리자면 파텍 필립 같은 거 착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태그 호이어를 착용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같은 소재를 채택한 시계들 중에는 굳이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착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차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올라가면 내려오긴 힘들잖아요. 근데 J12는 이 시계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해서 반드시 샤넬 J12여야만, 그러니까 꼭 얘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센시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롤렉스도 착용하고 파텍, 리차드 밀, 오데마픽 이런 거 착용하면서도 동시에 샤넬은 또 착용해요. 그게 이 시계가 주는 그 특유의 센시티브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얘가 이 디자인의 이 브랜드라서 얘를 착용해요. 이런 류의 시계는 잘 없어요. 대체 불가죠. 그리고 샤넬 J12를 추천드린 세 번째 이유로는 이 시계는 생각보다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패션 브랜드가 만든 시계 당연히 쿼츠겠지? 천만에요. 쿼츠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무브먼트 자체도 대충 쓰지 않았어요. 처음 출시할 당시에 J12는 에타 289이라는 스와치 무브먼트를 받아다가 사용해서 출시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자체 제작 칼리버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형들은 뒷백이 시술을 채택했죠. 무브먼트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샤넬은 지금 홈페이지 가서 시계를 찾아보시면, 아니 무슨 패션 브랜드가 시계에 이렇게 진심이야 할 만큼 하이엔드 워치를 만들어 내놓고 있어요. 뚜루비용 탑재하고 억대의 시계도 출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매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고 본인들도 그걸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패션 브랜드고 우리는 샤넬이니까 대충 만들어도 팔려 하고 시계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선 1000만원짜리 시계를 구매하더라도 브랜드에서 제22의 상한선을 억대의 시계로 높여놔줬기 때문에 싸구려 패션 시계라는 오명 없이 당당하게 엔트리를 플래그십 모델처럼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적인 마케팅은 좀 감사한 일이죠. 네 번째 이유로는 지금 샤넬 그룹은 베르타이머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넬의 두 CEO는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샤넬 편 말고도 파텍이나 오데마픽에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잖아요. 거대 기업에 흡수되지 않은 단일 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계 시장으로 비유하면 리치몬드 그룹이라든가 스와치 그룹, 혹은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 그룹, LVMH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공룡이거든요. 이런 공룡들 산하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경영면에서 자유롭고, 이런 공룡들은 어떠한 브랜드를 인수하잖아요. 그럼 인수합병 하고 나면 인수했던 금액을 뽑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율을 극도로 높여서 이윤 창출을 해내요. 그리고 그 브랜드 이미지는 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 기업들이나 비상장 기업들은 자기들 철학을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면 양산화된 느낌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 마케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구매한 상품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가치 보호를 해주는 기업들이 어디냐면 롤렉스, 오데마픽의 파텍 필립이 그렇고요. 지금 샤넬도 그렇고요. 또 에르메스도 6대째 내려오는 가문 기업인데 2014년도쯤에 공룡한테 먹힐 뻔했어요. LVMH한테 먹힐 뻔했는데 지분을 23%까지 뺏겼죠. 근데 먹히지 않으려고 40명 정도의 6대손 경영주들이 똘똘 뭉쳐서 뒷받침해서 아직도 가문 경영 기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이라는 LVMH 기업은 진짜 무서운 기업이고요. 이 기업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별명이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예요. 세계 부자 서열 3위에 올라있는 사람인 거죠. 이 기업 산하에 들어가면 일단 판매율은 고공행진을 해요. 지금 루이비통처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명품을 지나치게 대규모로 찍어내고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지만, 이 아르노라는 사람은 괜히 세계 부자 서열 3순위에 올라간 게 아니죠.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흡수되지 않은 가문의 기업들은 자기들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자꾸 높이죠. 하루가 멀다고 높여요. 롤렉스도 그렇고, 우린 욕하지만 롤렉스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가격을 자꾸 높입니다. 이게 곧 성공 요인 중에 하나죠. 실제로 에르메스 회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 제품을 사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덧붙여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화려한 광고가 아닌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자신도 있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면 가치는 오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해내는 공룡 산하의 기업들이 있고, 소량 생산을 하되 자부심을 지키는 가문 기업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하죠. 여담을 좀 설명드리느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튼 네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기업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고 난 뒤에도 소비자 물건의 가치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그리고 20년 뒤에도 소장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샤넬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에도 시계가 출시돼요. 땅브루. 근데 제가 루이비통 땅브루는 추천드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추천드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샤넬 J22는 이런 이유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중고로 만약에 시계를 구매하셨다면 이 시계는 더 이상 여러분이 구매하신 가격에서 감가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공짜로 쭉 착용하시다가 파셔도 다시 그 가격대일 거예요. 혹은 중고 매물이 좀 많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샤넬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이 시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당한 가격선에서 데일리워치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계 한번 착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남자분 여자분 하실 것 없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시계들 중에 가장 낮은 금액대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시계가 아마 J22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샤넬이 지금처럼 J22의 진심이면, 시계 투자의 진심이면 그 가치가 앞으로도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극찬하면서 권해드린 특별한 시계 샤넬 J22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